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술회의 종합토론 진행을 맡은 역사디자인연구소 이혜숙입니다. 오늘 학술회의의 그 중심 재료죠. 중심 재료 또는 중심 자료인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문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DB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성본이 아니어서 굉장히 아쉽죠. 그렇지만 제공이 되고는 있지만 분량이 워낙 방대하고 또 그게 일본어 필사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쉽게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몇 년 그 정체가 알려져 있긴 하지만 해제도 있고 하지만 그 자료 전체 자료군을 전체 연구자들도 일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정체 파악이 또는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회의는 그 경성검사국 문서의 특성과 자료적 가치를 음미하고 그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일단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토론의 방향과 진행 방식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론은 기존의 학술 대회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토론은 여러 선생님들에게 이제 공유한 바가 뭐냐면 각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어떤 꼼꼼한 논평은 지양하자. 오늘 학술 토론회의 주제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와 그다음에 그 검사국 문서하고 함께 다루고 있는 다른 자료들 이타가키 선생님의 그 노행 문서에서 나온 형사소송 기록이랄지 또 재판 기록이랄지 이런 어떤 자료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 자료의 특성과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연구를 확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론 분위기는 치열한 논박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토론이라기보다는 훈훈하게 제안하는 어떻게 보면 좀 맥이 빠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 저희들이 토론의 방향을 자료의 활용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 토론자 선생님들의 의견 제안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자들의 답변도 방패 이런 식의 창가 방패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덧붙이거나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론 진행 방식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80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항상 역사학계는 좀 욕심이 많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면 논문을 이 짧은 시간에 6편의 글을 발표를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중에서 5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4분의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전체적인 시간이 80분이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5분 정도 까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75분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한 세트당 그러니까 발표 논문 한 편과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한 세트당 15분. 그 중에서 이제 그 전영욱 선생님은 논문 2편을 맡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들여서 20분. 이렇게 해도 그 몇 분입니까? 65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 토론만 하게 되면 또 너무 딱딱하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지정 토론은 시간을 딱 맞춰 가지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남겨서 그 시간에 자유롭게 내가 맞지 않은
지정받지 않은 다른 어떤 논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뭐 이 자유 토론이라고는 했지만 자유로운 의사 교환 정도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딱 5분 까먹었는데요. 4분 까먹었군요. 일단 1분 아껴서 토론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은 발표문 첫 번째 부분은 일단 DB 현황에 대한 발표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궁금증은 많으겠으나 그 부분은 좀 뒤로 넘기고 먼저 두 번째 발표 경성지방법원 검사공 문서의 형사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판결문과 행형자료를 함께 봤을 때 어떻게 기존에 알려졌던 사실들을 교정하고 달리까지는 아니죠. 어떻게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할 수 있겠는가를 주로 보여주신 이용창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 김대호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제가 아까부터 못 만나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요. 8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호 선생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3.1운동 DB를 구축할 때 3.1운동 출처자료 데이터를 직접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 대해서 어느 분보다도 자료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8분입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김대호입니다. 네, 제가 조금 말이 많은 거 알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대신 조금 다행인 게 제가 이용창 선생님께 미리 좀 토론문을 좀 보내드렸는데 워낙 꼼꼼하셔서 사실 제가 질문한 내용의 상당수를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토론 시간 제가 조금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문 중심으로 좀 읽으면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했다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 선생님 발표를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워낙 꼼꼼하시게 또 자료에 대한 깊은 이해도 성실함, 통찰력 같은 걸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3.1운동 DB를 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본 거고 이 화성 쪽의 송사멸대 부분은 더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꼼꼼히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3.1운동 자체보다는 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최은 선생님이나 정명훈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좀 어떤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또 답변을 또 다른 분을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의 작업이 엄청 꼼꼼하고 괴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연구를 꼼꼼히 하는 글을 봐가지고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없는 그런 식의 발표를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리어 제가 많이 힘을 얻은 발표였던 것 같고요. 발표문 보면서 좀 몇 가지 어떤 제가 공유하고 싶고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재판 관련 문서의 흐름인데 아마 연구하신 분들은 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하신 거 보고 아셨을 텐데. 네. 네, 마이크가 지금 된 건가요? 네. 이번 연구를 통해 가지고 화성 송산면 3.1운동 자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이후에 경찰 조서, 검찰의 신문, 법원의 예심 신문, 예심 종결, 공판 조서, 각급 판결, 인물 카드, 형사 공소, 사건부, 가출호 이게 다 하나로 엮어서 만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이 원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표 부분하고 몇 가지 질문 드렸는데 아까 발표 때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유한 다음에 제가 드릴 거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셨는데 제가 든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경성지방법원의 문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틀에서 보면은 한 부분을 담당하는 문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재판 관련 기록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성심한 법원 문서도 전체가 이러한 구조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식의 자료 문서들을 구조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한 예를 좀 보여주셨던 것 같긴 한데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 문서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보신 것도 않겠지만은 보통 문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되고 활용되고 폐기되는 이런 식의 모습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록물도 생애 중에 있는 것처럼 거대한 하나의 어떤 재판 관련 자료도 하나의 어떤 거대한 큰 생애주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노력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은 지금 하신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러한 거대한 재판 기록 자료를 정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조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의견이 있으신지 조금 생각을 어떤 가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더불어 이번 자료에서 아까 간단히 말씀하셨지만은 서무기록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여기에 서무기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또 구조화 가능할 것인가 의견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뭐 MF를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그 이제 그 최은지 선생님이나 그런 발표를 통해서 많이 보완이 가능하신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한 게 그 기존에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던 이런 신문 조서나 그런 식의 탈출 작업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분 특히 이용찬 선생님 같은 분께서 좀 오류를 지적해 주시면은 더 좋은 연구, 더 좋은 자료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아까 최은진 선생님이나 정명 선생님 모두 다 말씀해 주신 사안 중에 하나인데 그 자료 간의 교차 분석을 통해서 숨겨진 균열 안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그 흔히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연구자들의 레포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진짜 뭐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당연히 뭐 지배와 저항, 고문과 폭력, 다양한 자기 방어 기제 등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자료 간의 균열을 통해서 본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연동 DB도 어떤 보고 간의 어떤 모순을 통해서 그 안에 비밀이나 진실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좀 궁금했던 게 이렇게 꼼꼼하게 연구를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균열이나 그런 식의 어떠한 기존에 파악했던 정확함을 넘어서는 그런 식의 어떤 균열 지점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좀 지점이 있었는가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이 부분도 답을 좀 해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인물카드 부분을 조금 더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아까 발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직접 인물카드 사진도 다 정리하셔가지고 배경 분석까지 다 해주셨어요.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은 여기 앞에 계시는 정말 그 큰 틀을 닦으셨던 이해숙 선생님 인물카드에 대해서 네. 이해숙 선생님이나 그 나머지 뭐 박경호 선생님이나 그렇게 계셨는데 특히 이 두 분의 뒤에서 또 연구 나오셨던 게 여기 정병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글이나 카드 자체를 떠나서 어떤 사진 자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숫자나 인물 옷에 있는 숫자, 사진에 있던 배경, 원판 번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자에 좀 포함되어 있었던 갇혀 있었던 인물 카드를 더 다양한 그런 식의 사진으로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그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좀 궁금한 게 뭐 가능하시다면은 그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셨으니까는 3.1운동 관련된 특히 인물카드 부분을 보시면서 기존에 있었던 인물카드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위에서 본다면은 어떤 부분을 조금 인물카드에 더 넓은 부분을 볼 수 있다. 뭐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기결수나 미결수 이런 부분 말씀도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가능한 건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필체가 다른 것도 있는지 하는 것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DB를 만들 때 저희 쪽에서 진짜 인물카드 안에 있는 그런 식의 하나하나 숫자나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는 정보로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혹시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더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답을 워낙 많이 또 발표해 주면 하셔가지고 좀 해주신 부분도 있겠지만은 혹시 그때 말씀 못하신 게 있으면은 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많이 배우고 많은 힘을 얻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토론을 시간 관계상 다시 요약하는 일은 건너뛰고 바로 이용창 선생님의 짤막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토론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질문이 어렵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제가 발표할 때 잘못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표문에 한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35페이지에 표 1번에 영인본 22권은 12가 맞고요. 37페이지에 보시면 요건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탄원서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봤는데 차병혁 선생님 거는 장한우 정면 할 때 보긴 봤는데 다른 것과 제가 비교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해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홍면옥에 대한 탄원서가 별 의미가 없었다. 형량 조정을 하는데 차병혁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45페이지에 이 원문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인데 민족부까지 다 지금 원문이 다 서비스되고 있죠. 소행 조서하고 없는 거 장한우 정면은 아예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서 아까 발표문 때 포함시켰습니다. 일단은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제 문서에 대한 비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사이의 균열이나 문제점, 이 신문 조서 단계, 판결 단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터지는 사건들도 그렇고, 다만 그 비판은 좀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문서 자체는 있는 그대로 분석을 시도를 해야 되고, 뭐 이다갑기 선생님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리적 의심.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재판 관련 기록이다 보니까 법정 드라마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가 합리적 판단과 의심과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와의 비교, 분석, 판단, 또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부분이 단계를 거쳐서 문서 자체를 처음부터 비판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컨대 제가 이제 맨 끝에 이 문서를 종합을 하면서 이제 화성 지역 처음에 서두 좀 길어졌었는데 판결문을 공록을 보면서 항상 의문점이 많이 들었거든요. 천편일률적이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자료 제공을 많이 하거든요. 가치록 문서도 기록원 거를 다 갖다가 쓰고 있고 수형인 명부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할 텐데 왜 천편일률적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차병혁 선생과 관련된 부분을 종합을 해서 할 때 모든 관련 자료들이 좀 더 정밀하게 대조를 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일치점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같은 사건이라도 행적이 다르고 판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보안법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보안법이 1심과 2심에서 달라지고 처음부터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사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권이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한 인물에 대한 기술이 정확하게,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있는 자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재판 기록 관련 기록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도 보면은 일단은 모든 자료가 공개를 돼야 된다. 특히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것으로 자꾸 치부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는 물론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적어도 연구 목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는 한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록 문서는 아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행정자료와 관련한 그 공소사건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거는 판결문보다 더 이게 흘림체고, 이게 판결문은 기록이, 이게 서술이지만 공소사건부는 기록이거든요. 이거를 제 힘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탈초를 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하죠. 이게 100%인가. 그런데 대충 다른 자료하고 맞춰보면 맞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인데, 공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탈초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장한우 장면 송산 그 데이터베이스나 영인본을 하면서 오류를 많이 이렇게 드러내긴 했지만, 그 탈초된 부분이 없으면 이런 오류나 이런 것들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서편찬위원회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한 부분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고리가 연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서무 기록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렇게 접해본 적이 없고, 일단은 어떤 계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물 카드와 관련해서는 선생님, 네. 저 인물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은 네, 좀 알겠습니다. 뒤로 넘겨가지고 네, 그 자유토론에 시간이 있으면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네, 네.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30초만. 30초. 예.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법 체계에 대한 민사법과 형사법을 이제 차별을 두고 동아주의와 차별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걸 이 독립운동사 자료집에 보면 대부분 특히 3.1운동 다 피고인이잖아요. 처음부터 체포 당시부터. 이 피의자와 피고인은 일본에서도 법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저걸 원본을 확인을 해봤단 말이죠. 이게 또 탈취되는 과정에 잘못됐나? 근데 기본적으로 다 피고인 신문 조서란 말이죠. 그런 의미는 또 뭘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고, 신문과 신문이 다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신문이고 어떤 것이 신문이고 어떤 것이 조서고, 이게 이제 영인본의 문제가 이제 원본의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영인본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썼는데, 그런 의문을 혹시 하시는 중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세 번째 발표하고 네 번째 발표, 즉 근후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의 서무기록 활용 사례로 두 개의 발표문에 대해서 한국교원대학교 전영욱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일제강점기 법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연구들을 해오셨고요. 어쨌든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두 편이지만 절대로 10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때때로 저쪽 시계를 좀 봐주시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전영욱입니다. 뭐 이제 토론을 섭외를 받았을 때 이제 경성지방법원 문서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연구자라면 누구나 그냥 얕게나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겠다, 그리고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 개의 축을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이제 경성지방법원 문서가 한 축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축이 신간회 그리고 근후회 이건데, 제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학술 대회에서 토론할 만한 토론을 이제 깊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던 주제가 아니어서 토론문을 쓰는 과정에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뭐 하여튼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준비한 토론문 가볍게 읽으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발표문을 읽었는데요. 이 두 발표문이 활용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서무 기록은 일종의 정보를 모아놓은, 그 중에서도 사상 문제에 관한 조사 서류 철은 이제 조선인 사상 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대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8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사상부가 등장하기까지 정병 선생님께서 많이 밝혀주신 것이죠. 근데 관할 경찰서에 의한 조사와 보고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라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근의회 또는 경서지회를 키워드로 단순하게 검색만 하더라도 꽤 많은 정보량을 실감할 수가 있고요. 이 정보를 구조화하고 범주화함으로써 식민 권력의 시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 구분될 수 있다면 사상 또는 운동으로 통치자의 모습을 유치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치자는 운동의 어떤 면을 수집하거나 하지 않았는가를 좀 구조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어떤 면을 더 많이 모으고 덜 모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접근도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막상 서무 기록을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한계점이 물리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윤효정 선생님께서 발표 때 원 자료를 PPT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일단 인쇄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고 이제 흘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초도 그렇게 뭐 엄청 쉬운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거울에 비춰볼 때도 좀 유의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모은 각양각색의 정보는 사실 살펴보기에 따라서 운동에 예기치 않은 모습을 추적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의회나 신관회 등과 같은 단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사실 운동의 주체가 생산한 텍스트를 주된 사료로 이제 지금까지 활용을 해왔고요. 그 주체가 선언하는 어떤 자기 정체성에 집중하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경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접근 방식은 시작부터 좀 사소하지 않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서무 기록의 정보는 통치자의 입장이 완전히 반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텍스트와 일종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료가 글 속에서 자주 만나게 될 때 운동의 진짜 모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두 선생님의 발표문이 다루는 어떤 주제의 차이와 관계없이 이는 결국 각각의 운동이 확보하고자 했던 능동성 또는 독창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수렴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시 말해 사상의 탄압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제작된 서무 기록에서 운동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서무 기록이나 그리고 이제 기타 중요한 텍스트들이 뭐 사료 중 하나로 취급되면서 평준화되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해소되기 어려운 질문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의 중요한 모습을 가리키는 서무 기록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가 질문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성 단계로 나아가는 두 선생님의 중요한 건 여기에 접근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효정 선생님은 일단 뭐 사료를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었던 창립 규약이나 개정 규약을 일단 서무 기록에서 발견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두 규약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차이는 군의회가 지향하는 운동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를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활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군의회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초창기 성격이, 창립 시의 성격이 엘리트적이었다면 이제 28년의 개정 규약에 따르면 이제 민중을 강조하는 대중단체로서의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효과적으로 밝히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회에 참여했었던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사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단체들이 만세를 많이 외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근후의 능동성이 얼마나 지지를 받았는지 뒷받침하는 증거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글의 말미에서 이제 차후의 연구 성과로 밝히시고 계시는 근후의 전체를 밝히기 위한 그런 일종의 프롤로그에 보다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약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를 하셨기 때문에 1년 남짓의 시간이 다소 생략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는 여성단체의 독립성과 또는 신간의 자매단체로서의 종속성 사이에서 줄을 탈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생각할 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근후의 운동이 여성해방 그 자체보다 민족해방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읽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개정규약이 최종적으로 제출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서무기록 전체의 내용을 최대한 파악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활용하고 계시는 그 규약이 결국에는 이제 상황 보고라고 하는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두 건 정도가 발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보고의 어쨌든 양 자체가 아마 90페이지, 50페이지 이 정도 되는 양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파악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김영진 선생님의 글은 일단 구역의 행정적 접근이 생활권을 억지로 갈라놓았지만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던 네트워크가 통치자의 권한 범위를 자연스럽게 침범하고 있음을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성지회의 관할은 그 자체가 통치자의 행정에 저항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동네가 법정동이나 행정동으로 구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상이 운동으로 전환된 사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는 이런 경계선이 안에 어떤 존 형태로 관할권을 형성한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있다면 경성지회의 특징을 더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차원에서 가벼운 비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없다면 뭐 없는 것 자체가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당면 이익을 위한 투쟁이 경서지회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요소일 수 있는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차별적 배치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굉장히 근대적 도시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결국 신간의 본부에서도 은연중에 발견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흥미로운 건 사실 통치자가 편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지역을 설정한 연장선상에서 신관의 본부 역시 경서지회라고 하는 명칭을 지지했다는 점이 오히려 어떤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편인 사람이 이제 뭐 중앙과 지역의 지방에 대한 차별 같은 것들을 좀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빠르게 윤효정 선생님 답변해 주십시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자료하고 관련된 걸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은 이 서무 기록이 과연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좀 쉽지 않은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중에서 이 서무 쪽 기록은 기존에 이제 신간의 논문을 쓸 때 굉장히 활용을 잘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근후의 부분에서도 저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서무 자료만을 가지고 한 편의 논문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주요 중심이 되는 뼈대를 제공해 주는 게 이 서무 기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구체성입니다. 이 서무 기록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 특히 당시에 이 합법단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문에도 다 보도가 되는 이 회합들이었던 거죠. 근데 신문 기사보다 일단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규약 같은 경우에도 신문 기사에는 이제 규약 수정의 건, 규약 심의의 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서무 기록에는 그 규약이 이제 첨부되어서 이제
그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지금 서무 기록이 가지는 좀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좀 제일 중요한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규약 개정의 배경을 이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이 근우회를 잡았을 때 이 규약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좀 생각을 한 거는 이 근우회 운동의 이제 고조기가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기존 연구에서 사실 근우회 운동의 고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한쪽에서는 초기를 창립 시기를 좀 제일 활성화된 시기로 좀 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하숙 선생님이나 이제 남하숙 선생님 연구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이제 1929년 여름부터를 이제 고조기로 보셨던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저는 가설적인데. 저는 이 임시대회부터 1928년 7월부터 이 1929년 7월이라고 하는 이 1년의 기간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 규약 개정이라고 하는 게 좀 그와 같은 좀 활성화를 열어준 그 기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서무 기록이라든가 지금 본부로 이거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지회운동 파트로 이제 보완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좀 질문하신 바하고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더 보완을 하면 일단은 이 규약 개정 근후의 규약 개정 배경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이 192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던 이 조선공산당의 신간의 확장 계획입니다. 신간의 대중적인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단체 가입제가 고려되었고요. 이때 삼총과 근우회하고 모두 다 이제 삼총 근후의 천도교 구파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가 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후의 지도 인사들도 좀 이 부분에 동조하고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파트는 좀 여성 활동가들의 좀 내적인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면 저는 27년 말에서 28년 초에 있었던 그 제만동포 옹호 운동이 이 여성 활동가들한테 많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의 여성 운동은 민족적인 팩터하고 성별적인 팩터가 충돌돼서 나타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성운동의 과제로서 성별적인 요소 그리고 민족적인 요소를 이중적으로 사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중의 의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고려했던 것 같고요. 이 민족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 근후의 운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 제만동포 옹호 운동기의 그 활기찬 모습, 그 민중의 활기찬 참여의 모습 속에서 좀 당시에 이제 정종명 같은 인사들이 많이 고무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김영진 선생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서무 기록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15년 전에 그때는 이 경성지방 서무 기록을 제가 다 목록화를 혼자 한 건 아니지만 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경성지방법원 문서 이 서무 기록이 갖는 의미는 사실 첨부 문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첨부 문서들은 번역돼 뭐 규약도 사실 첨부 문서인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되지 않은 것들이 첨부 문서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이 좀 더 서무 기록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꼭 이게 통치 시선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통치가 자료 수집을 위해서 했었던 바로 그 변형되지 않은 원본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서무 기록을 갖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점이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글씨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게 층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임석경관들이 했을 때는 좀 더 흘려 쓰지만 이게 한번 직업이나 이제 회람할 때 한 단계 올라가면 사실 글씨가 이제 필사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좋아지고, 그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찍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 인쇄 글씨가 나오는데, 문제는 인쇄 글씨가 좀 이렇게 뭉개지니까 잘 읽기 어려운 이런 이제 역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무 기록도 그냥 서무 기록 전체가 아니라 그렇게 생산 위기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정돈되는 거고, 정돈되면서 약간의
가필이나 수정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쨌든 체록하고 본 기록이기 때문에 갖는 의미가 저는 좀 높게 평가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서지회를 했는데 뭐 답변이기도 하고 조언에 따른 사례가 없냐. 그래서 경동지회랑 같이 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동지회는 29년에 만들어지는데 사실 딱히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 경서 지역에 비해서 경동 지역이 발전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실제는 숭인동은 이제 동대문 안쪽이고요. 바로 바깥에 있는 이제 그 지금의 보문이랑 이제 안암 남쪽 이런 부분들을 경동지회가 사실은 다 갖고 있죠. 신당도 사실 포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지역 사회적인 맥락과 연계가 너무 약해가지고 경동은 네, 많은 시간을 들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하여튼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없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면이익 투쟁은 아마 지역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맥락은 아니고요. 사실 27년 이후에 저는 어쨌든 조선공산당 특히 이제 뭐 김준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이제 개량투쟁 혹은 타협 운동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혁명 운동을 어떻게 일치시키는가의 문제일 때 사실 이게 되게 그 좌익적인 언사들로 설명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이런 지역 이해 그리고 당면한 이해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 운동들이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의 결합 을 하면 안 되는 운동인 게 아니라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되는 운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홍기문도 그런 글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실제 운동에서 그리고 특히 신간회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여서 뒤에 있는 문제는 그렇고요. 대신 이제 그 전영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표현들이 되게 좀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이 경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좀 더 받아들여지고 할까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경동은 정말 그냥 부속처럼 만들어진 느낌이 사실 있는데 경서는 좀 그것과 확실히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고향 서부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 왜 고향을 주장했을까라는 글이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대한 의미는 도대체 뭘까? 고향을 왜 따로 써서 왜 고향 서부에 있고 싶어 했을까? 이런 것과 해명이 됐으면 좀 얘기해 주신 거에 더 설명이 됐을 텐데 지금 현재로는 딱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5번째 발표문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의 해방 후 이력과 사건 기록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신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주요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다방면 팔방미인이시죠.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우리가 10분, 내가 5분 더 까먹고 어디 중간중간에 5분 까먹어서 시간이 10분이 초과됐습니다. 근데 이 발표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신 이다가키 선생님 시간은 보장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신 선생님 죄송하지만 5분만 발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타이머 설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병욱 선생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에서는 이 논문을 약간 요약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생님의 발표에 동의하고 또 아까 이제 발표와 토론 과정에 이제 이용창 선생님께서 사실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원래 토론 자체를 이 내용 자체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하면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할게요. 국편 소장의 사건 기록은 경찰, 검사국, 법원의 3단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종래 신문기사나 판결문에 의지해 구성한 사건과 전혀 다른 사실과 역사상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련의 기록은 조선 공산당 사건처럼 고등경찰 또는 사상검사의 주의를 끌거나 후대의 연구자의 관심을 끈 사건에 한해서 자료집으로 편찬되었을 뿐입니다. 토론자도 국편 소장의 시인 김광섭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경찰의 사건 기획이 검사국과 법원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질, 왜곡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발표자의 정리대로 생산자의 의도가 반영된 기록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록이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하기 전에 다른 거 보면 제가 요즘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특히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자들이 단문에서 보도한 것들 어떻게 보면 사실에 가깝지 않은 것들, 한편 보면 경찰이 흘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오게 되고 특히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하는 보도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경찰의 기획일 경우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이제 예심을 청구할 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 같은 경우들이 이 경찰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이 보도 자료를 가지고 사건을 구성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 아니면 이걸 빼고 아예 판결문만 가지고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뭐냐면 결국 중간에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만들고 싶었으며 검찰이나 예심 판사가 다시 재조사하면서 경찰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이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검토가 많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일년에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판결문과 행영 기록을 포함해야 완벽한 사건 기록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영 기록은 가출록 한계 문서와 형문서 생산의 행영 자료들입니다. 이중 전제는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해제집을 간행해서 문서의 구성과 의미 등을 정리하였지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용찬 선생님께서 분노를 표시하셨습니다. 부자는 미공개 자료라서 국가보훈처의 서원 심사 과정에서 일부 공개될 뿐 문서의 구성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수용자의 기본 신상을 기록한 명적표라는 게 원래 딱 표시되어 있는데 가출록 한계 문서에 수록된 행영 기록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하고 일부 인터넷에 유출된 것들만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과 국가보훈처의 공원전자 사료관에서 제공하는 독립운동 판결문도 아마 앞에 행영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원 판결문인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건 기록의 완전한 활용 방안은 국편이 소장한 사건 기록 또는 국가기록 소장의 행영 기록이 함께 제공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국편 한국사 DB에서 이미 제공 중인 근대 신문 자료의 사건 기사를 더하면 사건의 실체뿐 아니라 사건화 과정에서 개입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욕망 그리고 집합화된 공권력의 방향성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려면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는 기관 간 협조이며 두 번째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발표자가 이제 지역사회 재구성을 가능하게 만든 옹진군의 사건 기록은 국가기록원과 법원이라면 모두 비공개 대상입니다. 우선 학술 연구 목적으로라도 행영 기록의 공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행히 국가기록원에서는 역사 기록물의 공개 하한을 정하는 시행령을 오랫동안 준비했고 곧 공포될 수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빠르면 일제 시기의 행영 기록물부터 아마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사편찬회 같은 경우는 자료를 공유하든 아니면 링크를 걸든 사건 기록의 활용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보면 일제 시기 자료를 검색하면 그 자료를 서울대학교 도서관 것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일본 국회 도서관의 자료들까지 링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신 선생님께서 답변이 필요 없다고 발언권까지 빼앗아 버렸는데 그 권한 바뀌죠. 제 권한으로 발언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할까요? 2분? 아이고. 하여튼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회한이 많아가지고 아까 제가 발표할 때 그 해방 후 서무 기록이 이게 해방 전 서무 기록 대검찰청에서 수집한 게 해방 전하고 해방 후로는 아니는데 1996년에 수집한 거로 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게 파악했는데 주에다가 12번에다 아닐 수 있겠다. 해방 후는 좀 늦게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여하튼 기억이 안 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우리 그 최은진 선생한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자료 열람실에서 자료를 총괄하는 분의 얘기에 의하면 96년에 가져온 자료가 해방 전 거고 2000년에 그거를 이제 완벽히 그 이관을 하는 과정에 해방 후 거도 일부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차이를 두고 들어온 거 기억이 그렇게 틀리진 않고 대충 추측한 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밝혀드리고 약간 기록을 분류할 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포착이 되어서 그 재판을 받고 그 형을 살 때까지의 기록을 3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 기록, 그다음에 재판 기록, 행형 기록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 기록이라는 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 수사를 하고 뭐 여하튼 그런 거고 재판 기록은 법원이 주체가 되는데 주로 제일 중요한 게 판결문이죠. 판결문 외에는 보관하기 형사 사건은 다 검사국으로 보내버리고 민사 사건은 법원이 보관합니다. 그리고 행형 기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재판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형이 확정이 되면 그 형을 집행하면서 발생했던 기록들인 거죠. 여기 그 뭐죠 이렇게 그 수용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 가출록 문서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뭐 일단 기록학적으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사건 기록, 재판 기록, 행형 기록이고 그 일제 시기의 문서 규정에 의하면 사건 기록은 검사국이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요새 검사국 그 기록 보관 보면 재판서도 보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서, 재판 판결문도. 그러니까 아마 요새는 판결문을 그러면 두 부를 원본을 만들어서 하나는 검사국이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랑은 조금 다릅니다만 국가기록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건 기록, 재판 기록, 행형 기록. 예, 예, 없는 시간인데 제가 정말 입이 너무 간지럽네요. 한 말씀만 드리자면 선생님, 대검찰청 해방 후 기록이 선생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편의 그 문서의 그 무슨 기록? 그 등록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덩어리가 틀려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말씀 해방전 기록은 검색해 보면 수집자가 이땡땡으로 나옵니다. 네, 해방호는 그 수집자가 자기 이름을 감췄어요. 등록번호도 수집자 두 상당히 사람인데, 차이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다른 제목이 공안부 자료라고 돼 있어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발표인데요. 그 노획 문서 중에서 형사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발표해 주신 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한모니카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선생님 연구 분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하고 접경 지역 역사를 주로 해 오셨고 또 이 형사소송 기록을 한번 다루신 적이 있죠. 신천 사건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선생님이 발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배려해 주십시오. 비행기 타고 오신 분입니다. 네. 예, 저도 알람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좌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학술회의의 주 목적이 이 자료적인 가치와 활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해도 평산군의 형사소송 기록이 가지는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는 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당시 북한의 사법기구 그리고 제도의 어떤 변화 부분을 해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당시 지방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 사상, 문화, 뭐 일상 아까 일상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양상이나 변화 등을 파악하는데도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이제 그 북한 지방사회의 어떤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면모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당시 이제 북한 사회가 지향하고자 했던 어떤 인물 그리고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표준, 선생님이 노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표준, 모델 뭐 이런 것들이라면 그렇지 않은 다양한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들 이런 면모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오늘 선생님 설명해 주신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모를 이제 선생님께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으로서 아주 좀 흥미롭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아주 여러 층위에서의 이제 시각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담겨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이고 또 그런 흥미로운 자료임을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늘 발표로서 흥미롭게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이 흥미로운 이 자료 부분에서 제가 조금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북한 지방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뭐 이런 뭐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들인데 이제 좀 새롭게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이제 북한 이제 사회가 이제 인제군 자료에 의하면 뭐 미신을 숭배한다는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적인 어떤 모임 개가 조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갯돈을 모으고 그리고 여유 공물을 관혼 상례에 사용하거나 술을 제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인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농법을 수용하지 않고 뭐 이전의 영농법을 고수하는 사례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인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예들은 사실 형사소송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그 밀주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인되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용인되었던 사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밀주 문제는 당시 현물세에 대한 납부 그리고 우량국을 항상 납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시되었고 또 애국미를 납부해야 되는 것들도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밀주의 문제는 현물세나 애국미 납부 등하고는 사실 배치되는 사안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북한 사회는 어떻든 이런 두 가지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갈등 양상들이 이제 벌어질 때 제가 인재에서 확인했던 것은 뭐 법적으로 처벌하지 하는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노동당 차원에서 노동당원인 경우에는 책벌을 이제 가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뭐 아예 도피를 해버리거나 월남하거나 아니면 다시 뭔가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북한 사회가 당시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모범적인 인민이 되기 위한 여러 노력들,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산군의 형사소송 기록에 의하면 이 여러 이제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도 특히 재판에 의한 처벌 그리고 정상 참작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소송 기록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 선생님께서 그 전후 시기에 대한 맥락이나 그리고 참여자들의 어떤 면면이나 이력서철에 이제 대한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서 어떤 지역사 차원 그리고 대남 관계, 남북 관계 차원에서 혹시 이 자료가 더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 대해서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평산군 형사소송 기록이 당시 이제 노획 문서 중에서 사법관계 기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사법관계 자료들하고 좀 보완돼서 분석이 된다면 이 자료적인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살아날 수 있겠다,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 인민재판소, 지방사회의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소는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업무만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요. 당시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의 정세를 파악하고 정세 보고 자료들을 끊임없이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천 황해도 신천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천 인민재판소와 신천 인민재판소의 경우에는 당시 이제 조직되어 있던 1946년도에 신천군위원회라고 이제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나 이제 우익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구성원에 대한 그리고 이 사람들의 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개혁 조치들이 이제 북한 사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치 세력이나 다른 사회, 뭐 종교계들의 어떤 인식이나 동향 같은 것들도 조사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사법 지역 사회에 관련된 사법 기록들을 재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동향, 권력 기존의 권력 주도층이나 종교계, 농민, 학생들의 동향을 주목하고 기록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지방사회의 어떤 모습이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추적하는 데에 이제 좀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사 기록하고 보완이 된다면 더 이제 생생한 지역사회 변화 같은 것들을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좀 들었고요. 아울러서 아까 이제 정병욱 선생님께서 이렇게 짝을 맞춘다라는 이제 말씀을 몇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남북 관계 차원에서 좀 고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자료들을 봤을 때 대남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봤었던 이 사법 관계 쪽에서는 기록들이 좀 상당히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진 않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수시로 이렇게 언급들이 계속 되고 있었던 측면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평산군 형사소송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여쭤보면 여기에도 분명히 대남 관계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하나 궁금했었던 것은 형사 처벌을 두려워해서 월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서 뭐 몇 년형을 받아서 그래서 월남했어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구술자분들도 계셨고 또 혹은 처벌이 두려워서 아예 월남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까지도 좀 고려해서 본다면 대남 관계에 대한 기록들도 좀 흥미롭게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다가키 선생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저 때문에 많이 그 시간을 선생님들의 그 시간을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정말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박사 논문 때는 경상북도 산주라는 한 지역에 대해서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처음에 하려고 했던 연구가 그 북한의 지역사회 연구를 하려고 처음에는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 한 사람의 편전이 된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뭐 오늘 사실은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만 그런 인재군에 대해서 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조사도 하고 또 원진 신청 그런 데서도 연구하신 것은 좀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편산 이 사법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도 사실은 사법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역시 사회, 지역 사회의 변화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주목점이라서 그 수단으로서 이런 자료를 활용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주시고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뭐 답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는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사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뭐 월남해버린다. 여러 가지 반식의 사람들의 대응들 이게 역시 사법만 보면은 알 수 없는 일이고 이걸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인류학에서도 상크션 그러니까 제재 상크션이라는 걸 좀 크게 보고 그냥 사법적인 상크션뿐만 아니라 여러 상크션이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측면도 봐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토론문을 먼저 읽고
이것에 대해서 제일 준비를 한 부분을 건너뛰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사법의 인민화라고 하는 말을 좀 괄호 붙이면서도 썼는데 47년 1월 2월 경계로 재판장 그리고 검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그걸 정말 인민화라고 이해할 수 있는지만 쓰여집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이력서나 자서전 같은 걸 볼 수가 없어서 아직 그 단언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 뭔가 그 힌트가 된 게 있고 논문에는 아마 못 쓴 것 같은데 46년 판결문하고 47년 판결문이 역시 좀 쓰는 방식이 차이점이 보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 논문 중에서 오늘도 소개했지만 4.1인가 그 포항서원이 수문을 막아서 이렇게 전 쓰고 그 물고기 잡은 그 사건은 46년 6월의 판결인데 그 판결문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주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유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와 똑같은 판결문의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42년 6월 시점에서 그런 판결문 쓰는 방식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이 뭔가 그 일제시대과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보통 사람은 판결문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콤판 규정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그것대로 한다면은 그 먼저 이유부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안 했다고 하는 거고 뭔가 아는 대로 했다고 하는 거고 그때는 뭔가 일제시대와의 연속성이 하나의 흔적이 보이는데 그 아까 김막동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의 밀주 3.1절인가 거기에 나오는 판결은 이게 47년 4월의 판결인데 이게 판사 선거 이후입니다. 네, 그 판결문은 그 매뉴얼대로 되어 있고 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헌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법에 그 얼마나 그 헌법을 봐도 왜 이게 적용법이 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게 일제시대 그런 실무 담당한 사람이라면 이런 실수는 아마 안 할 것 같은 그런 판결이라서 역시 새로운 그 사람이 사법의 주체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전세 보고 같은 것은 저도 그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 있고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역시 왠지 이번에 판결 그 사건 기록 90몇 건 중에서는 올견제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게 더 많이 그 월견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지역의 특성인지 그걸 잘 잡히지 못했는지 월견 반조 월견 반조라고 하는 사건 표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남쪽 기록이 접견지대보다는 덜 그 언급이 될 수도 있다고 느끼기는 했습니다. 예, 이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조금 남겨주셨네요. 예. 근데 이제 자유토론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또 마무리를 제가 한 1분 정도는 해야 되니까 한 분 정도. 아까 인물 카드를 다루기로 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경성지법 문서니까 인물 카드는 이거 유튜브 생중계 끝내고 우리가 토론을 이어가기로 하고요. 일단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 1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굉장히 짧게 드렸던 혹시 장신 선생님 1분 정도 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저도 요즘 이제 이 자료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사실 경성지법원 검사국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만 보다가 항상 아쉬워했던 것이
아세아문제 연구소에 있던 자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지난 몇 년간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본다고 그렇게 뭐 투정을 하고 했는데 여기서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전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어느 날 전자사료관에 올라가 있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 3년 동안 정말 이 방법도 써보고 저거 써봤는데 결국 보니까 다 나와 있고, 물론 들어가 있는 것이 정말 이용하기는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경성지방법원 검사고로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목으로 찾을 수도 없고, 제가 하나 얻기 위해서는 결국 한 30분 이상을 다 일일이 다 열어봐야지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자료를 스캔해 놓은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DB하기 전이라도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편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심지어는 사진들이 거꾸로 있는 게 10개나 돼요. 아예 읽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비밀도 아닌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분들 들으셨죠? 가능하면 28년까지지만 조금 빨리 앞당겨서 이용하기 좋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겨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5편의 발표를 통해서 거대한 무슨 우리는 옛날에 형사기록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포함된 형사기록을 그 구해서 읽는데 혈안이 됐었는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소소한 잡범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얼마나 매력적인 일상사 구성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발표자들이 보여주셨고, 또 기록을 보면 볼수록 이미 알려진 사실을 세상에나 3.1운동 100주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도 틀린 게 나와요. 그런 부분도 오늘 굉장히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미지, 그때는 우리는 기록 보는데 급급해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이미지 자료들은 잘라먹고 뭐 어쨌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예 자료집에 뭐 빼뜨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미지 자료의 재발견, 물론 몇 년 전부터 뭐 꾸준히 해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오늘 어떻든 짧은 시간이었고 바쁘고 쫓긴 와중에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시청자라고 할까요? 예, 유튜브 보신 분들도 끈기 있게 보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채셨을 것으로 믿고, 저희 오늘 발표문과 같이 매력적인 연구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를 통해서 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매력적인 연구를 지금도 심지어 3.1운동까지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토론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너무 재촉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